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 특별대표가 이 협상 연말 시한은 북한 스스로 정한 것이라면서 이후 북한이 도발한다면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북한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면서 실무 협상에는 권한 있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은 유감스럽게도 미국이 아니라 북한 스스로 정한 인위적인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연말 시한을 넘겼다면서 도발 행위를 한다면 이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at we could see a possibility of going back to some of the more provocative steps that preceded the start of this diplomacy. I think that would be a huge mistake and a missed opportunity. 비건 지명자는 그러면서 외교의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고 강조하고 궁극적인 선택은 북한이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권한이 있는 상대를 보내야 한다면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을 지목했습니다. The person who needs to negotiate with me in North Korea is the first Vic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Choi Sun-hui. So far, she has not participated in these negotiations in a meaningful way. 비건 지명자는 이어 자신이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하는 것은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부장관격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동안 대북 특별대표로 북한의 협상 상대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 사안들에 대한 진전을 만드는 어렵고 복잡한 사안들에 대해 권한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그러나 또 다른 정상회담이 있을 가능성은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전에 두 정상의 비전을 발표할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표명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한편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19일부터 모스크바를 공식 방문해 제1차 북러 전략 대화를 갖고 국제와 영내 현안, 양자 관계 등을 논의한다고 러시아 측이 밝혔습니다. 이고리 모르글로프 아태 지역 담당 러시아 외무차관은 현지 언론에 최선희 부상의 방러 소식을 전하며 북한 측에 이번에 중국과 함께 발전시킨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새 로드맵을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북한과 미국 양측에 가능한 한 빨리 대화를 재개하라고 적극적으로 촉구한다며 평화적 대화로만 양국 간 문제가 해소되고 신뢰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제재 완화와 관련해 북미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유엔 안보리 등을 통해 제재를 점진적으로 철회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앞두고 미국 상원에서는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초당적으로 참여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 취소 촉구 결의문이 상정됐습니다. 이 하원도 지소미아 종료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틀 남은 상황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중진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철회하고 연장을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20일 VOA가 입수한 결의안은 지소미아의 중요성을 재강조한다면서 한국이 영내 안보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일본과 한국의 신뢰 회복과 균열의 근원을 해소하라고 촉구하면서 한일 갈등은 적국들에게 힘을 넣어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반 메넨데즈 외교위 민주당 간사와 제임스 이노프 군사위원장, 잭 리드 민주당 간사 등 상원 외교위와 군사위 지도부 전원이 참여했습니다. 제임스 리시 외교위원장은 결의안 발의에 앞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 인준청문회 자리에서 한국 정부에 의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상황을 지적하며 비생산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South Korea has taken the counterproductive step of moving to end its participation in a key information sharing agreement with Japan. We have a critical week in that regard this week. This increases the risk to U.S. forces in Korea and damages the U.S.-Korea alliance.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종료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오는 23일 0시부터 효력이 상실됩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일본과 군사 정보를 공유하기 어렵다며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처리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고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원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하원의 엘리엇 엥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도 최근 VOA에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한 만큼 상원처럼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11월 20일은 유엔이 지정한 세계 어린이날입니다. 북한은 어린이들에 대한 권리 보호와 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 어린이들의 강제 노동과 영양 부족 등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유린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정부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대집단 체조입니다. 북한 당국은 어린이 수천 명이 동원되는 이 행사로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국제사회는 이 집단 체조를 강제 동원과 가혹한 훈련, 체벌이 가해진다며 심각한 어린이 인권 유린으로 지적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대집단 체조가 어린이의 건강과 행복에 위험한 일이라며 이는 분명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위반이라고 밝히는 등 국제사회는 계속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concerned about abuses of labor rights, including forced labor, child labor, unsafe working conditions.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공장이나 농장 배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런 강제 노동으로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해와 영양실조, 탈진, 성장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수천 명이 부모와 함께 노동 수용소에 감금돼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는 비정부 기구들의 보고도 거론됐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의 영양 부족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엔은 지난 3월 보고서에서 만성적인 영양 부족으로 북한 어린이 5명 가운데 1명이 발육부진 등의 건강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n 2019, 140,000 children are estimated to be affected by undernutrition, and of those, 30,000 children face an increased risk of death.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7년 북한에 대한 심의 후 발표한 최종 견해를 통해 어린이들에 대한 고문과 가혹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또 강제 북송되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북한 당국의 가혹행위와 처벌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250건 이상의 대북 독자 제재가 북한의 억압적인 정권을 지원하는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20일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의 취임 1000일을 맞아낸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안보는 무누신 장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지난 1000일 동안 재무부는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을 상대로 제재 권한을 사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북한에 취한 제재는 모두 4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은 트럼프 행정부 때 취해졌으며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올라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의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연말 전 한두 번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미국 평화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국이 어느 때보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이 기회를 놓쳐 연말을 넘겨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김현철 장관은 이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북한 선원 2명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추방한 데 대한 VOA의 질문에 국제법규상으로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면서 귀순 의사가 정확하지 않아 한국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18일 동포 간담회 자리에서 북한 선원들에 대한 강제 북송에 항의하는 탈북민 단체 대표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네팔 정부가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위반하며 북한 국적자 17명에 대해 비자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팔 현지 언론들은 20일 네팔 당국이 지난달 북한인 33명을 출국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도 북한인 17명의 비자를 오는 12월까지 2개월 연장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 국적자들에 대한 신규 노동 허가 발급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위반한 것이며 이에 대해 미 정부 당국자가 네팔 외교부에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